네, 인터넷의 발달로 더 이상 국경도 의미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미 일상 속에 영어식 표현을 쓰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죠. 그런데 이 같은 의미의 단어라도 이렇게 무심코 영어식 표현을 쓰는 이런 습관들이 미래의 치명적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길금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영어식 표현의 남발이라는 게 뭐 부작용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전문가들은 소통은 더 단절되고 사회적 결속력마저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런 영어식 표현의 증가가 불러오는 사회적 위협은 프랑스의 언어 연구기관이 공개한 한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프랑스 한림언인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지난 16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영어식 표현의 과도한 사용은 자국어의 어휘력을 빈곤하게 만들고 공공 영역에서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보고서는 또 당국의 온라인 서비스가 최근 대중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주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반발심을 낳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대체할 수 있는 모국어가 있다 하더라도 워낙 외국어가 이제 익숙해진 세상이다 보니까 모국어를 쓰면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프랑스 조사기관은 이런 영어식 표현 남발에 프랑스어가 실제로 점차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예. 이미 존재하는 이 프랑스식 단어와 표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어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 프랑스어가 점차 지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팔로워라는 단어가 있죠. 역시 영어식 표현인데 이 단어는 적어도 5가지 이상의 프랑스어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보고서에서는 패션과 스포츠를 제외하면 인터넷과 이 디지털 분야가 가장 강력하고 눈에 띄게 영어화됐다면서 특히 기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더 세부적으로 캘리포니아화됐다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네, 경각심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팬데믹 사태의 여파로 인해서 미국이 최근 구인난이 거의 극에 달했다. 이런 보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고용주마다 근로자를 대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미국이 역대급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이 전례 없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 고용주들이 근로자를 사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카드를 내놓고 있어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직원을 붙잡기 위해서 주 4일째 근무부터 5년 근속 시에는 투자금 7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례 없는 특전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예. 어제자 CNN 보도에 따르면 이런 구인난은 기업들이 수당이나 급여, 근무 유연성 등을 더 높이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으로 재택 근무 현상이 확산하면서 주거지에서 먼 직장에서도 일할 수 있게 돼 인재 확보 경쟁은 그야말로 더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일할 맛도 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의 급여 자체를 기존에서 2배에서 3배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영국 등의 본사를 둔 한 소프트웨어 업체는 이달 초부터 주 4일제로 근무를 전환했는데요. 예. 하지만 근무제 전환으로 직원들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업체 대표는 지금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무려 3배나 급여를 인상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면서 지속되는 구인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직원들은 전에 없던 호사를 누리면서 일터를 골라야 할 위치에 오른 겁니다. 네. 이런 현상은 분야에 상관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홍보회사는 올 들어 신입사원에게 첫 출근도 하기 전 일주일간의 유급 휴가를 주는가 하면 또 다른 의료기관은 간호사 같은 임상직과 환자 치료직 신입사원에게 입사 보너스로 $3,000, 우리 돈으로 약 36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일상으로 좀 돌아가기 위한 좋은 방책 중에 하나로 좀 작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환자 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게
그 기간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그 자체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고요, 결과가? 맞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방역 조처가 강화되면서 이 달라진 일상으로 갖게 된 우울증도 문제지만 이 감염 자체로 인한 정신적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예. 영국 의학 저널은 최근 발간호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 15만 4천 명의 경과를 통해서 이 추적한 논문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감염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이 우울증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39%, 이 불안장애 진단을 받을 가능성은 35% 높았습니다. 또한 이 스트레스 장애에 걸릴 가능성 또한 38% 높았고요. 이 수면 장애에 걸릴 가능성 또한 41%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이 인지적 문제도 지적이 됐는데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건망증 등의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도 80% 높았고 각종 약물에 중독될 가능성도 최소 20%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연구팀은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서 최소 2년 이내에 각종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 옥스퍼드 대학의 폴 해리슨 정신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진 후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이 됐다면서 코로나 감염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뭐 팬데믹 기간 안에 벌어지는 현상들도 이럴 텐데 이게 종결이 되면서는 사실 후유증까지 또 감당을 해야 될 텐데 어찌 됐든 좀 정말로 좀 하루빨리 종결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길기민 기자 수고했습니다.